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신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적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하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다, 그리고 타인의 일이고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치하면 그렇게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요.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정치 체계를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정치 체계는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에 의한 정부고요. 두 번째는 제한 정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차에 의한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나 각부 장관들이 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가 바로 미국의 정치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론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펀드레이징도 하죠. 왜냐하면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목소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싶어하고, 또 대중의 보이스가 어떻게 대변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여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체계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여론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보이스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만들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의 고민이고 또 현장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보면 어려움이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개인적인 생각이 묵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주적 절차나 또 성도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동의나 그분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억압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듯이 미국의 정치 체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50년간 미국 정부를 안정하게 끌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한 정부입니다. 제한 정부는 뭐냐면 미국은 강력한 힘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감행할 때도 정말 대통령의 권한과 고유한 명령으로 폭격을 개시해서 이라크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고 개인적인 자격과 책임과 의무와 그런 명령과 권한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국민 여론을 또 중시하고 그 의견을 집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속칭 말하는 제한 정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권력자일지라도 내가 지도자야 할지라도 나를 살펴보고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연방에 있는 최고기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가본의 눈치를 봅니다. 시장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주에 관계되는 하원이나 이런 어떤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정치 체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국의 연방제는 바로 제한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민주주의 절차가 감행이 될 때에 안정되고 평안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아픔을 초래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그런 제한 정부인 것을 미국 정부로 본다면 교회 내도 역시 제한적인 권한, 제한적인 힘, 제한적인 의무, 제한적인 책임, 제한적인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그 힘이 줄어들어야지 오히려 민주적 공감대가 되고 서로가 쉐어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에 의한 정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절차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일이나 프로젝트나 비전을 캐스팅하는 일보다도 그보다 더 큰 것은, 더 힘든 것은 회의석상에 앉아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2시간은 기본이고요. 3시간 정도를 많이 합니다. 아예 조그만 샌드위치를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하죠. 어떤 사람 컨칩이나 뭐 마실 거 사와서 여유있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사실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1시간 정도만 하면 몸이 막 꼬이기 시작하죠. 몸이 빌빌 꼬이면서 막 힘이 듭니다. 몸이 막 저려옵니다. 다리라도 좀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몸도 좀 돌리고 싶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2시간, 3시간 회의에도 끔찍하지 않고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3시간 동안 회의를 잘하고 자기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유학생 시절에 보면 교수님이 열심히 열강하시는데 우리 한인 학생들은 거의 참 질문을 하나 하죠. 물론 거기에는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한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또 혹시 창피를 당할까 봐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토의 문화나 민주 문화가 우리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혹시 내가 어떤 미안함을 가지지 않을까,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선입감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실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차에 의한 얘기를 참 잘합니다. 회의도 충분히 얘기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합니다. 저는 미국의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업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회의석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의견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프라이빗 의견,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퍼스널 오피니언을 분명히 표력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곳이 바로 미국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끝난 다음 나중에는 다시 또 감정적으로 흐르고 또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고 나중에 보면 회의 결과가 달라지고 또 이것이 비밀이 새가지고 나중에 업셋이 되고 아주 참 메스업이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미국 문화는, 미국 정부는 어떠냐면 절차에 의한 정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미국의 정치 체계를 보면 국민에 의한 정부고요. 제한 정부고요. 그리고 절차에 의한 정부인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미국 정치 제도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원리는 한 가지는 권력 분립이고 두 번째는 연방제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권력 분립이란 뭐냐면 가진 자들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수의 몇 사람이 미국 전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힘을 나누자는 거죠.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거죠. 힘을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곳에는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조직과 모든 시스템이 견제작용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옆길로 가려다가도 너무나 그 견제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정치 제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것이 참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의 논리가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몇몇 힘 있는 사람의 논리가 전부가 아니고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그 공동체를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교회, 특별히 미국에서 윌로우 크릭이나 세들베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우리 지도자들의 이름이 저명한 사람들의 릭 와렌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 뜨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모든 민중들, 다시 말하면 대중들의 목소리가 여론이 합세돼서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여론의 합리성이고 여론의 대중화고 여론의 획일화가 아닌 대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시행할 때에 힘이 나눠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력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치 제도의 원리는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서로 힘을 나누고 파워를 나누고 가짐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부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정치제도의 원리는 연방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데 51개 주가 다 있습니다만은 각 주의 경합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각 주는 자치권을 주고 자율 능력을 주고 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하고 충분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현대차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와 있는데 연방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버나와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의 개인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의견과 그리고 미국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무리수는 있어도 개인주의가 점점 흥황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발전되고 왜 이렇게 고도 성장이 되었는가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자율권 보장입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 정치제도의 제1원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연방제라는 것이죠. 각 주가 있습니다만 뉴욕은 뉴욕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라델피아 주가 있고요. 우리 또 그다음 플로리다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여러 주는 그 주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정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연방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제는 51개 규정에서 포션이 있습니다. 분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때 같이 동참하고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면요. 지금 우리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각부 장관들 우리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 주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원 의원이 되고 또 상원 의원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번개처럼 나타나서 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주요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미국 정치 원리의 두 번째 이 연방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그룹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점점점 이것이 모아질 때에 이 컨덴싱이 되고 그러므로 획일화되지 않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발생하게 됩니까? 어떤 베네핏이 성도들에게 돌아가죠? 또 어떤 유익이 발생이 돼서 목회자에게도 리더십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일에 모두가 다 동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모든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올바른 정치 제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동고동락하는 우리 라티노 형제들이나 옆에 있는 우리 타민족이나 아니면 우리 한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주고 받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정부, 제한정부, 절차에 대한 정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를 올려주고 또 높여주고 또 인격적으로 세화할 때에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좀 비울만 하면 그냥 나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또 새로운 사람에게 또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인력 손실은 어떠하고 또 물질적인 손실은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스몰 비즈니스, 우리의 소기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손실적인 여건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이 힘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1년쯤 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옮겨버리고 또 한 2년쯤 해서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옮겨버리고 이래 되면 늘 새로운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커스터머 관리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고객 관리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서 세탁소에 일하는 사람이나 그로서리 일하는 사람들이 올드 타이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캐셔라든지 리셉션 데스크에 일하는 인플로이들이 얼굴이 자주 바뀌면 또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고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민 사회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를 하고 우리의 힘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눌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듯이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는 것이 이민 1세들의 우리 사회 현장입니다. 직업 현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밥을 챙겨 먹기 바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생깁니다. 몸이 피로가 옵니다. 그러므로 또 비디오 하나 틀어놓고 틀다가 보다가 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또 나갑니다. 그래 되면 우리 대화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대화의 단절 그리고 대화의 부족 때문에 느끼는 상실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2세 학생들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세 학생들 중에 가장 아픈 게 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깊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깊게 못하는 것은 영어 문제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죠. 밥을 잘 먹었냐, 학교에 잘 갔다 왔냐, 그리고 잘 잤느냐 이런 아주 아티피셜한 얘기, 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좌절입니까? 우리가 이민 2세를 위해서 2세를 자녀들 위해서 미국에 왔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이민 1세 여러분, 우리 이민 2세들하고 공감대를 가지시고 대화의 채널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볼 때 미국의 정치 체계는 정말 국민에 의한 정부고요, 제한 정부고요, 절차에 의한 정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나누는 권력 분립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주를 통할하는 정말 연방제를 통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러한 관점을 볼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중에 미국 사회에서 미국 복합 문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느냐 이겁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우리 백악관 우리 차관보로 계시는 우리 귀한 분도 계시고요. 우리 전신에 우리 노동부 차관도 계시고요. 이런 우리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뉴저지 중부에 보면 에디슨이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젊은 1.5세가 현재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1.5세가 지금 뉴저지 에디슨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준희 씨라고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우리 정명훈 씨, 또 우리 삼형제 우리 잘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부터 있어요. 지금 우리 LPGA에 우리 활동하는 우리 이민 2세들, 1.5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LPGA에서 이렇게 지금 곽강을 받는 분들이 정말 스포츠 라이트를 받는 분들이 우리 이민 2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1세나 2세들이 우리 정치적으로 들어가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직 대학 교수가 현재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우리 1세들이 얼마나 되신가 아십니까? 약 2,500명이 현직 패컬티로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 2,500명 정도가 현직 교수로 계십니다. 미국 주류 사이에 현직 교수로 계시고요. 1.5세가 한 500명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닥터들 말이죠. 마취가 의사부터 시작해서 내과 의사, 그 다음에 심장외과, 외과 의사, 여러 우리 의사들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5,000명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LA 다운타운이나 우리 오렌지 카운티나 뉴욕의 우리 플리싱이나 우리 베리사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한번 뉴저지 한번 팰리세이드 파크나 우리 여러 우리 펜실베니아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 DDS나 그 다음에 우리 닥터 뭐 여러 우리 간판들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우리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미국 사회에 추리에 진입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현직 교수들이 2,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 프로페셔널 잡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귀중한 일꾼들이 미 주류 사회에 지금 론칭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정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북미주 한인들이 결코 무명한 존재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얼과 정신과 저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이 이제는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깊이 진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 체계는 국민에 의한 정부고요. 제한 정부고 절차형 정부고 그리고 권력 분립을 하게 되고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1세들이나 2세들이나 1.5세들이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여론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그래 고려할 줄 알고 상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도 같이 키울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 LA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자선을 통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돕습니다. UCLA도 한국학과의 중에서도 우리 History of Christianity 거기 교수가 옥성덕 교수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계시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 은혜 한인교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를 위로 관광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디너 파티합니다. 한국에 비행기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교회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조금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적은 한인교회도 옆에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따를 때에, 이런 마음을 나눌 때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쉐어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십시다. 이런 마음도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 한번 서로 섬기고 한번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나눠주는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미국의 정치 체계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 원리를 통해서 큰 나라로 바꾸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에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정치 체계는 국민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권력을 나눠주는 연방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지금의 거대한 국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도 이런 절차를 중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런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프로페서들이 3,000명 있고 닥터들이 5,000명 있고 수천의 변호사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문적인 직종이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적 역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잊지 마십시다. 이 체제를 잊지 마십시다. 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한번 업그레이드되고 한번 역사 앞에서 크게 사용받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